상상을 못한 일이 벌어졌네. 눈물이 없는 사람이 되나? 이게 이상하네요. 그냥 밝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그죠? 네.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고인이 세상과 작별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물건이라든지 또는 재산 그리고 또 유족의 슬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위로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가족이나 가까운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물건을 어찌됐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게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또 유품 정리를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조금 약간 좀 수월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아무래도 유품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처음 유품을 정리하시니까 돌아가신 분 댁에 있는 물건들이라든지 또 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유언장도 찾아드리고 또 유족분들하고 함께 위로를 또 해드리고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의뢰를 좀 하시나요? 집이 좀 멀리 계신다든지 지방에 계셔서 오시지 못하신다든지 또는 해외에 계시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겠네요. 예, 또 너무 슬퍼서 또 부모님의 못하겠다. 유품을 또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본인이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정리하시고 싶다라고 네, 이렇게, 물건을요. 예,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네. 유통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무역 쪽으로 방향을 좀 넓혀서 일본과 무역을 했었는데 직원이 한 사람 사망하는 일이 이제 있어서 사업을 왜 해야 될까 이런 좀 회의가 나름대로 좀 회의감도 좀 들고 그런 찰나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그 회사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대표를 만나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제 도와줄 테니 한번 해봐라고 그래서 일본을 이제 다녀오면서 한 3년 정도 다니면서 이제 계속 연수를 받았죠. 이제. 그러니까 그 직원의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그때는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처음이고 하니까 다이어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때는 그냥 없애야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없애버렸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봐서는 되게 많이 후회를 많이 했죠. 제가 그 친구를 있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족분들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품 정리를 하면서 유족분들을 위로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주변 분들이라든가 가족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회사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되게 말렸죠. 네. 왜 멀쩡히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해필이면 생로병사 가운데 사자 일을 하느냐, 죽음과 네. 관련된 일을 하느냐, 친구들 가운데서는 좀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왜 뭐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폄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의뢰를 받으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또 뭐 있다고 그래요. 아, 예. 충문이라고 그래서 고인하고 먼저 인사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고인을 살아생전에 만나 뵀으면 허락을 받겠지만 처음 만나 뵈니까 유족분들하고 또 저희들 직원들하고 함께 나름대로 의식을 하면서 고인의 물건을 고인의 마음으로 만지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허락을 갖기도 하고 고인이 떠나고 슬피 사모하여 편하지 못하매 삼가 예를 다해 유품을 정리하오니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허명하시옵소서. 그동안 이 집안에 고인께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 남은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살아생전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것 모두 정성스레 찾겠다는 의미를 담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영면하시라는 기원을 담아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일동 묵념. 또 스스로들 저희들이 혹시 고인이 민망한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고인이 먼저 감추었을 테니까 그런 마음들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물건이라든가 이런 치부가 있는 것들은 것들도 미리 있고. 조금 치워주신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가장 고인의, 우선적으로. 예, 고인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아. 제일 첫 번째니까. 아,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죠. 냉장고요? 네, 네. 왜요? 냉장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것들이니까 이분이 어떤 음식을 드셨구나, 건강식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 아, 사실 그 냉장고만 열어봐도 어느 정도 성향은 좀 나오죠. 네, 그렇죠. 이분이 어떤 그 식사를 좀 하셨는지 또 냉장고를 또 정리를 또 하시고 사는 네. 건지 아니면 네, 그냥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군요. 네, 네. 기억에 남는 냉장고 혹시 있습니까? 아이스크림이 한 냉동실에 한 20개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셨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 이분이 아이스크림을 주변 분들한테 많이 나눠 주셨어요. 예, 나눠 주시면서 되게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다 나눠주지 못하고 이제 남겨두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으시려고 한 게 아니고. 네. 냉장고 외에도 이제 물건을 통해서 고인의 살아오신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그 네, 느낌들을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또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보는 게 옷장을 문열을 보면 옷을 보면 이분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셨구나, 어떤 무늬를 좋아하셨구나 이런 것들도 또 알 수 있고 취미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등산복이 나오고 또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좋아하시면 골프복을 또 알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를 알려면 이제 책상에 꼽혀져 있는 책이라든지 또 책장을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뭐 몸이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은 건강에 관련돼 있는 책들 있고 또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바둑과 관련돼 있는 책이 있고 또 뭐 레코드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이렇게. 고인의 물건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뭐 성향을 좀 파악하시는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까? 남기고 또 버리고를 두 개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분에 대한 성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또 버리게 될 수가 있으니까 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시 여겼는가 이런 부분들을 남겨서 유족분들한테 저희들이 또 제대로 전달을 하기 되니까. 위해서 네. 모든 것들을 다 전달을 해드릴 수는 예, 없으니까. 예. 고인이 남긴 유품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유품이 좀 있다면요. 뭐 하나하나 다 그 생각들이 조금 나는데 27살 그 학생이 이제 사망한
그 집을 정리를 해줬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 스스로 이래 또 목숨을 끊으셨어요. 형사분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크게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사연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침대 하나, 그다음 화장실 하나, 장롱 하나 있고, 그다음에 책상 하나 있는 곳이 원룸이었는데 제대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책상 위에는 건강을 위해서 프로틴이 있었는데 그것도 2통이나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 새 거였고 하나는 조금 반쯤 차 있는 거였는데 아니 내일 모레 곧 사망할 친구가 왜 운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수험 서적 책도 좀 있고 이랬는데 아마 이 친구가 스스로 생각한 거에 대해서 뭐 만족하지 못할 성적을 냈거나 아마 떨어졌겠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되게 좀 좌절을 좀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요 사이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압박감이라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을 곧 졸업 앞두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낸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비행기 티켓이 있고 캐리어 여행용 가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캐리어는 아직 비어 있었고 준비를 한 상태는 아니었고 이제 곧 여행 가려고 한 개를 산 모양이에요. 이제 거의 뭐 바퀴가 거의 새 거였으니까.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앉아서는 혼자서 되게 많이 울었죠. 이제 캐리어 보면서 막 되게 많이 눈물이 많이 났죠. 그게 이제 지금 젊은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 제가 또 젊었을 때 또 생각도 좀 났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아무런 어떤 유언도 없고 해서 이걸 이제 가방이랑 같이 유족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유족분들께서 이제 가방은 필요가 없다고 버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버리려고 하니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를 가지고 좀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품 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담는 가방으로 쓰게 되었고 다른 분들 유품 정리하고 나서 전달할 때에 그 가방에 넣어서 이제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죠. 손 씻기 그리고 옷소매로 가리는 기침 예절이 습관이 되도록 본인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남는데 제일 큰 후회 중에서는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걸 풀지 못하고 끝내버렸을 경우가 제일 후회가 많잖아요. 그건 다시 돌아볼 수가 없는 거니까. 엄마하고 딸 사이였는데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싸울 때도 뭐 큰 소리로 해서 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 집이 되게 많이 싸웠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되게 많이 다투어가지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이제 뭐 연을 끊겠다라고 생각까지 해서 집에도 잘 안 찾아왔나 봐요.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와서 이제 보니
재봉틀에 보니 이제 딸 줄 거라고 만들다가 만 옷도 있었고. 그리고 또 냉장고 열어보니 과일청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딸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이름 뒤에다가 두자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그걸 보고는 이제 뭐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데 되게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죠, 저희들도. 충문을 할 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기회를 드리면 많이 후회된다, 그때 미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때서야 이제 비록 말을 하니까 미리 좀 표현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유품 정리를 하시면서 또 직접 또 가족의 유품을 또 정리하신 적도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에 이제 어머니는 무조건 다 없애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뭐 50몇 년 동안을 같이 사셨는데 없애는 마음은 당연한 거지만 말씀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박스에다가 별도로 이제 다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 담았죠. 그러니까 이제 따로 정리를 해놓으셨고. 예, 그래서 이제 패킹을 했다가 한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모친께서 이제 다시 찾으시더라고. 그거 예전에 그 아버지 거 그거 어디를 갔는데 없다라고 예 말씀을 하셔서 그거 여기 있다고 해서 이제 다시 꺼집어내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아 이게 어디 여기에 있었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한테 약간의 좀 그 슬픔 때문에 이런 그 우울증 비슷한 것들이 조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일 도와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처음에 이제 어머니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죠. 이제 아버지가 주무시던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약 한 1년 정도 하면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나 지날 때까지 그게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아, 예전에 3년상을 치른 이유가 단순하게 우리가 그 돌아가시고 나서 슬픔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유족들이 슬픔에 대한 사별로 인한 슬픔이 이렇게나 시간이 오래 걸리구나라는 거. When you're young in this time, you forget the past. You don't think that you will, but you do. But I know right now I don't have time enough, and I'll never get over losing you. I'll never get over. 이게 막상 그 유품을 직접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시면은 또 이렇게 뭐부터 해야 될지 참 이렇게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먼저 마음속으로 여유를 좀 가지시고 천천히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유족분들이 먼저 사별을 하게 되면 빨리 잊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셔요. 빨리 잊겠다고 생각하면 물건부터 먼저 치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는 거니까 남겨놓고 버릴 수 있는 건 시간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생각보다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때는 더 많이 그리워지고 더 많이 생각이 나는데 문득 그럴 때 있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찾을 수 있도록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보관을 해야 되고 자기 혼자만이 것들이 아니고 가족들께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함께 보관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사실 죽음을 생각하면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좀 뭔가 두렵고 사실 막막하고 이게 이제 죽음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사람은 태어났으면 다 죽잖아요. 그건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죽은 이 다음에 내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죽기 전날까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죽음을 한번 생각한다는 것은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어떻게 더 잘 지낼 것인가. 자,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큰 슬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 중국에서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 배에 싣자 어미 원숭이가 한참을 울며 쫓아가 배에 올라탔지만 새끼를 보자마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에 뱃속을 확인해 보니 자식을 잃은 슬픔에 창자가 마치 칼로 자른 듯 짧게 토막나 있었다는 데서 이것이 유래되는데요. 흔히 가슴 아픈 이별을 표현할 때 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단장입니다. 자, 네, 그럼 우리 알겠습니다. 또 뭐 자격백이 있죠? 네. 노란색으로. 아, 노란색. 네. 공기청정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공기청정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축하드립니다. 또 그분들은 또 네. 100만 원을 획득하셔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걷기 대회 지금 하나. 굉장히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억이 또 떠오르다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 지난 2월 25일이었죠. 그 대구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 선생님께서 의료진들은 좀 그 대구로 좀 와달라 긴급 호소문을 올리셨어요. 근데 하루 만에 전국 의료진 260여 분이 의료 봉사를 위해서 한 번에 다 달려가셨어요. 한 걸음에 대구로 달려가셨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가셔서 정말 이 시간이 없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런데 의료진 중에 몇몇 분 지금 그 휴식 시간에 잠깐 그 짬을 내셔가지고 제가 교대 근무 시간 맞습니다. 그 와중에 시간을 그 내셨어요. 잠깐 짬을 네. 내셔가지고 저희와 좀 그 화상으로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긴 얘기는 못 나누겠지만 저희가 한번 직접 네. 한 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영상에 좀 한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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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직접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정대래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님이시구나. 아니 왠지 별거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봐도 이렇게 좀 약간 예, 좀 뭉클합니다. 뭉클합니다. 예, 사실 이 마스크가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환자와 감염을 위해서 항상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불편해도 저희는 참고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는 없으시겠지만 지금은 좀 잠깐 쉬시는 시간인가요? 네,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조금 다음번 교대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런 교대 시간에는 보통 뭘 하시나요? 그 다음 듀티를 위해서 다음 처치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네. 중간에 오더난 오더를 받기도 하고 물품 정리도 하고 약국에서 올라온 거 약 정리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야, 이게 오롯이 그냥 쉬는 시간은 쉬시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다음 업무를 위한 또 준비를 하시는군요. 네네네. 이게 좀 대구를 어떻게 좀 가시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가겠냐고 이렇게 의향을 물어봐서 아무런 그 사심 없이 그냥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대구에 왔거든요. 대단하시네요. 혹시 대구에 간다고 하셨을 때 가족분들 반응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가족분들은 좀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왜 가냐고 거기를 왜 가냐고 남들은 피해는 상황인데 거기를 왜 가서 하냐고 왜 먼저 가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서는 저는 항상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대단하시네요. 장비와 인력이 충원되면서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어제의 2배가 넘는 499명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그 현재는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는 환자들도 지금 병상마다 가득 차 있을 뿐더러 많은 물품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남아있는 모든 시설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뭐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좀 시급한 거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교대 근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거의 그냥 집을 못 가시고 거의 15시간, 16시간, 17시간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간호사들도 부족할 뿐더러 그 현장에서 의료 물품 하여튼 예를 들어 이 마스크, 보호구, 장갑 모든 게 하나하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아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의료진 분들이라도 그런 거를 이렇게 아껴 쓸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아니 사실 그 아무리 내가 지원해서 간 거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스트레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가끔 가족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다른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나마. 혹시 좀 가장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건 없고 이 코로나를 우리가 환자들이 모두 빨리빨리 건강해져가지고 빨리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미문품도 보내주시는데 전 국민이 똑같은 마음으로 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또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십니까? 그냥 잘 있다고만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은 별로 없고요. 잘 지내고 있다고만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말을 좀 길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상하네요. 그냥 밝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그죠? 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잘 지키고 있어요. 사실 저희 가족도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도 걱정되고 그렇지만은 다들 잘 지내고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자기님, 작은자기님 왜 그리 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예. 아유 형님이. 이게 제가 진짜 안 그러고 그러는데 아니 뭐 별로 그렇게 눈물 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네요. 제가 울린 건가요? 알겠습니다. 저 눈물이 흐를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어떤 슬픈 사연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그쵸. 못 예. 드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또 일하시는데 괜히 제가 아니에요.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게 눈물이 나네요. 참. 아니에요. 좋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가장 하시고 싶은 일 있습니까?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국가적인 위험한 상태나 재난 상태가 들어오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나가서 파견할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저희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환자들과 어울려서 항상 마주보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한달음에 거기서 이렇게 많은 우리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짜 감사함과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꼭 좀 전달을 좀 해드리고 네, 싶었어요. 끝으로 우리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분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를 그냥 항상 건강과 이런 것을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전 국민의 힘으로 금방 헤쳐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보건병원 화이팅입니다. 지금 또 저 잠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저기 더불어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자기 작은 자기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 조심해 주세요.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은 자제해 주시고 비대면을 통해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료진 인민 해외 유입 사례는 특별 진료소를 찾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적된 확진자는 86명입니다. 수화라고 해야 되나요? 수어라고 해야 되나요? 수어라고 해야 되죠? 이게 과거에는 수화, 손으로 하는 대화라고 해서 수화라고 했었는데 한국수어언어법이 2016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수어로. 수어로. 국어랑 동등한 언어로. 그래서 이제 수어로 바뀌었군요. 네. 그럼 그분들을 칭할 때는 이제 농인분들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조금 헷갈리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법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는 청각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청력이 정말 안 좋으신데 수어를 제1로 언어로 쓰는 분들을 우리가 농인이라 그래요. 농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수어를 쓰는 분들. 함께 브리핑에서 이제 그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현재 정부 공공브리핑에서 하시는 분들은 6분. 그 일하신 지가 한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되신 건가요? 2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7개월 7개월 정도. 네. 그러면은 지금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현재 아까 6명이라고 했습니다. 6명? 그러면 저는 그 6분이 저는 혹시나 따로 뭐 또 우리 저 엄마 작가, 언주 작가가 가슴을 치네요. 아니 저는 아이고 저놈의 새끼 또 이게 답답하다는 뜻이. 이것도 답답하다. 수어에 이렇게 해서 답답하다. 알게 되잖아요. 아니 그 저 최근에도 여기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덕분에 챌린지 주자로 우리 그 통역사님을 지목을 하셨어요.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좀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주목받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직업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좋은 일, 봉사하는 일.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목을 해주심으로써 재난 브리핑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다. 방역에 일조한다라는 걸 이제 다 알려주신 거죠. 재난 브리핑을 할 때 이미 어떤 브리핑 내용을 이제 알고 사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즉석에서 하시는 건지. 초반에는 이제 너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브리핑 시작 전까지 최대한의 정보를 정리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통역사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물론 지금은 주시는데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했던 경우가 많고 저희는 사실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와서 당황을 많이 하긴 했죠. 그 예를 들면 어떤 용어 때문에 좀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 수어는 눈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중화항체 뭐 이런 거 나오면 중화항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 네, 감염력이 없게 만드는 건데. 야, 이거 진짜 그거 어렵구나.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막는 이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네, 코로나 수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C 코로나 영문의 C고 이거는 돌기 모양. 이게 C.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돌아다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만드신 거네요, 같이. 네, 새수어 모임에서 이렇게 새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꼭 필요한 용어들은 수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국립국어원에서 새수어 모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수어를 수집해서 새로운 단어들은 새로운 수어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낯선 용어들도 많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농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국에서 수집을 해서 농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권장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수화 통역사 하시는 분이 전국적으로는 한 얼마나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전국적으로 2006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이 시작된 이후로 배출된 사람이 1,824명. 꽤 많이 그래도 계시네. 꽤 많이 계시네요. 근데 너무 적어요. 그게 적. 전국에 청각장애인 등록 장애인이 39만 정도인데 그러면 1,823명이 좀 많이 적죠. 지금 그 얘기를 듣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농민분들이 가장 시급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번호표 나눠주면 번호표를 부를 때 목소리로 부르잖아요. 그럼 한참 마냥 기다리다 가셨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수어 통역을 하면서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것도 또 좀 많이 있잖아요. 옷 같은 경우에 의상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이게 몸이 말 그대로 칠판이다 보니까 얼굴 표정도 가야 되고 손도 나와야 되고 몸짓도 잘 보여야 되니까 옷을 최대한 어둡게 해서 손이 잘 보이게. 이 손의 움직임과 이 손에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얼굴이랑 액세서리도 안 하고 시계도 안 하고 반지도 안 하고. 시계도 안 해야 되는구나. 네, 반짝반짝이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마스크도 일부러 못 쓰게 되고. 얼굴 표정이 보여야 되니까. 네네. 그렇군요. 제 아는 분의 얘기인데 이제 행사장에 가서 가수분들의 노래 가사를 이제 수화로 또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노사연 선배님의 만남은 우리 뭐 만남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래퍼가 오셨대요. 근데 래퍼 중에서도 가장 빠른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갔나 가만히 있다가 끊임없이 덧나다 수화하시는 분도 하시다가 나중에 그냥 이렇게 흔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흔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기야 이거 아니 진짜로 저도 이거 검증된 얘기예요. 이거 예전에 김신영 이게 브리핑 하시는 분들 사실 말이 너무 빠르면은 이게 사실 진짜 좀 힘들죠. 말이 느리면 사실 좀 괜찮은데 빠른 분들이 더러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죠. 저희 통역사분의 한 분이 용기 있게 말 너무 빠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최근에 말했으면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지금 그걸 한번 또 어떤 분들이 또 찾으세요. 말이 빨랐다가 지금은 천천히 하시는 분을. 아직까지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고려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구 경북 지역의 비교적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말 너무 빠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2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수어를 진짜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정말 그냥 우연찮게 대학교 입학했을 때 친구가 없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 동아리방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안착하게 됐거든요. 이 동아리 수어 동아리를 동아리. 들어가신 거예요? 오. 수많은 동아리 중에 여기 이 수어 동아리가 좀 끌렸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아리방이 이렇게 쫙 있는데 제가 선택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신입생이니까 호객행위도 많이 하고 근데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들 마실 것 같아가지고 그땐 술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가장 좀 따뜻하고 뭔가 좋아 보이는 동아리를 찾다 보니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수고하세요. 시르씨. 하면은 뭐. 자 보여줘. 실제로 방을 열고 들어갔는데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불을 가운데다 깔고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들어와. 목소리가 아는 사람처럼 따뜻하다. 들어와. 그래서 목소리가 따뜻하다. 네. 들어와. 그 동아리의 목적이 한 달에 한 번씩 수어 공연을 맡았어요. 그래서 모금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아리도 따뜻하네요. 네, 따뜻하죠. 목표가 확실히 생기니까 내가 수어 노래 잘해야지, 잘해서 보여줘야지. 수어 노래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수어가 전 세계 공통입니까? 궁금했어요. 언어라고 치면 영어, 일본어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는 건 그냥 한국 수어, 미국에 있는 건 미국 수어. 예를 들면 다르군요. 사랑합니다는 다 알고 있는데 러브를 이렇게 해요. 가슴으로. 가슴으로. 한국은 머리를 쓰다듬는 형식으로. 이런 차이들이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차이가 이게 있어요. 사랑합니다. 다 달라요. 아니 우리 나오신 김에 뭐 저희들에게 좀 이렇게 수화를 하나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걸 좀?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는 안녕하세요라는 이 수화가
마주치지 않으면서 인사를 밝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굳이 다른 걸 만들지 않아도 정식 수어는 잘 계셨습니까?라는 뜻이거든요. 잘 계셨습니까? 처음 보는 분과 인사할 때는 공손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안녕하세요. 조금 친하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표정, 눈, 아이 컨택을 좀 해야 돼요. 이건 눈을 마주치면서. 농인분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인사할 때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네. 아니 그저 통역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수어가 혹시 있을까요? 좋다라는 표현. 좋다. 이게 좋다고. 코가 이만해진 거예요. 좋아. 좋아서. 이게 다 의미가.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좀 농인분들은 이게 시각 언어다 보니까 얼굴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어요. 농인분들은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이거예요. 뭐죠? 이게 예전에 농인분이 만들어주신 건데 머리가 좀 짧았을 때 여기 머리가 톡 튀어나왔었어요. 그걸 보고 너 이걸로 하면 되겠네. 이래서 이제 본인의 이름. 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권동호 얘기하는 그럼 제 이름은 어떻게? 이거. 잘하시는데. 맞아요? 입이 튀어나온. 이러면 이제 우리 조셉은 뭐라고 해요? 살이 너무 빠지셔가지고 예.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머리가 밤톨 같아. 그래가지고 밤 모양이 이렇게 위에가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얼굴이랑 위로. 이거 나오신 김에 그러면 이거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도 좀 약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직접 한번 실시간으로 제가 좀 여러분 만나서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저와 그리고 조셉이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2위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인사 중에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대단히가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얼굴 표정. 그래요? 네. 그럼 조셉이 한번 인사를 해보시고 직접 통역사님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고맙습니다. 표정으로 상당히와 대단히를.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가 좀 있는데 경찰 옆에서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거 보신 적 있죠? 네. 그 엉터리 수어로 통역하는 이 영상이. As you recall, on October 9th, Benjamin Mitchell was 22 years old and he was murdered. That was 51 days ago. On October 11th, 2 days later, 32-year-old Monica Hoffa was murdered. 8 days later, on October 19th. 어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외로 이 수어 통역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어 통역을 불렀다. 그러니까 모셔왔다. 이제 그러고서는 신경을 사실 잘 쓰지 않았던 거죠. 수어라는 것을 약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나 제도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브리핑하면서 실시간 댓글들을 많이 보는데 자막이 있는데 굳이 왜 수어를 또 하느냐. 자막이 있는데 수어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께 청인이라고 우린 표현하는데 청인분들께서 시선에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달아주세요. 농인이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데 한국어를 되게 잘한다고 다들 생각하세요. 농인분들은 한국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그분들한테 한국어는 이제 외국어와 같은 거예요. 당연히 한국말이 나오면 수어 통역도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 수어가 너무 작아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파란 화면이 되게 작잖아요. 쳐다보면 5분 이상을 못 봐요. 화면이 배경이 파랗다 보니까 눈이 너무 아파요. 농인분들 그걸 한 10년, 20년 이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재난 브리핑 때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되면서 농인분들이 제 수어를 보고 네 수어를 보고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 도움이 된다 이런 피드백이 오면 그때가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어요.
자, 우리 네. 그 뭐 공통 질문 한번 좀 가볼까요? 조셉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제가 큐카드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인데 지난주에 또 얘기가 나왔어요. 또 질문을 할 때 너무 이걸 본다. 자,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어떤 기술이든 이식을 할 수 있다면 혹시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떤 기술을? 제가 최근에 제과제빵을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서 조금씩 만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계량하는 거. 뭐 소금 몇 그램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집으면 딱 몇 그램이 나오는. 딱딱딱.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야. 네네네. 그 좀 안 보는 거예요 지금요? 안 봐. 봐도 돼요. 봐도 돼요? 예, 봐요. 예. 자, 한번 계속해서 내 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 적. 이거는 뭐 당연히 지금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수업 통역을 하면 그분들이 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통역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뿐이거든요. 제가 항상 만나서 많이 듣는 말이 좋은 일 하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가 외국어 통역사한테 정말 좋은 일 하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네. 이 농인분들한테 좀 조심하셔야 될 말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좀 근데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쓰는 말인데 이제 벙어리라는 말이랑 귀멍어리라는 말들은 그냥 의식 중에 뭐 속담에도 사실 있고 의식 중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될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혹은 동양인을 바라볼 때 어떤 비하하는 혹은 뭐 낮게 보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뭐 영국에서 활동할 당시에 어떤 뭐 아나운서가 손흥민 선수 교체될 때 뭐 DVD 나간다. DVD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비하는 그 네, 동양인들이 이제 표현이라고. 몰래 DVD 불법 복제해서 파는 이런 그런 표현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까요? 호주에서도 BTS 분들을 비하했던 표현, 뭐 남미에서 눈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사실. 농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막에 달린 우연찮게 벙어리 된 가슴, 뭐 그런 것들이 달리는 순간부터 엄청난 모욕감을 느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그래 늘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기 좋고 지편한 세상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 뭐 이게 TV로 보는 것보다 좀 조촐하네요. 좀 조촐하지만 좀 시간이 안 되면 앉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석진이 형은 이 특집 아니었으면 못 나오죠 지금. 그렇지 않아. 뭐 인생 이야기가 뭐 그렇게 막 뭐 그런 형은 그건 네가 나를 잘 알아서 그런 거지. 이러면은 지금 이 놀면 뭐하니도 그렇고 내가 지금 자꾸 무슨 형을 이렇게 그게 어쩔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아니 그게 아니라 본격적인 내가 이야기에 저는 뭐 제작진의 섭외 받으신 거예요? 거고, 그런 거죠. 섭외를 받지 왜냐면 내가 나 뭐- 쫓아다닙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네네. 많은 후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뭐 김용만 씨, 김원희 씨, 네네네. 박명수 씨, 송은희 씨, 윤종신 씨. 네네. 일단 많은 후보분들이 동시간대 방송을 하시는 상황에서 아쉽지만 그래서 그랬구나. 아쉽지만 저쪽에 다 들어오는데 창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되게 좋은 데 나갈 때 차는 거. 이 시기는 레어템인데. 내가 뭐 백화점 간다고. 야외에 뛰어다닐 때는 안 차는 거야. 귀한 그 학부모들 만날 때. 그런 되는 게 좀. 놀란 게 항상 석진이 형님께서 제 운동화를 보고 야 명품 운동화는 너무 이렇게 신고 나가는 거 좀 그래 카메라 앞에서 루똥을 신고 오셨네. 아니 항상 저한테 좋은 날. 이거 몰라서. 시계 뭐 반짝거리네. 이거 아유. 네. 저의 예능 단짝 지석진 씨. 그 전에 보니까 그 우리 BTS 특집에 석진이가 예. BTS도 촬영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럴까봐 내가 딱 얘기를 안 했어요. 진짜 뭐 많은 분들도 석진이 형이 일주일 전에 얼마 전에 재석이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BTS 유퀴즈 나온다고. 최악이 싫어. 나 그 정도로 자주 연락해? 나 사실은 무지하게 자랑하고 왔어. 어떻게 하세요? 재석이가 얘기했어. 즐겁게 하고 갔죠? 굉장히 재밌게 하고 갔죠. 역시 그 본인이 보낸 것도 아닌데 왜 보내? 거의 내가 보낸 거예요. 예. 누굴요? 진이요. 내가 한마디 얹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진? 아니 진은 원래 열정적으로 해요. 굉장히 그랬던 것 아니 같은데. 근데 그래도 또 뭐 형님께서 한마디 해주셔서 그런지 좀 더 파이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잘 통한다. 근데 난 좀 안 된 게 여기 앉으신 분이 너를 거의 안 보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쪽은 고개를 살짝 왔다 가고 이쪽은 계속. 아 근데 질문을 내가 아무래도 많이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올해 뭐 이렇게 뭐 30주년이다 해가지고 제작진이 고맙게도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지석진 씨도 내년이 30주년이에요? 내년이요? 아니, 저보다 1년 후배잖아요. 2년 후배예요. 가수 활동으로 치면은 내가 올해가 30주년이죠. 가수 데뷔가. 그거 누구도 30주년 안 찍. 아왜 석진이 형 안? 내 아무도 풍선 좀 관심을. 줘요. 아 저한테 지금 알았어요. 아니 뭐 곧 30주년을 맞는데 어디선가는 지석진 씨의 30주년을 또 챙겨주는 방송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아 뭐 챙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30년 동안 뭐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아 왜 없어요? 아, 블랙도 하고 뭐 나는 그래요. 연예계 생활하면서 많은 이제 유재석 씨와 좀 다른 게 유재석 씨는 되게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잖아요.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또. 그러니까 얘기해줄 때 들어요. 얘기하세요. 네, 30주년을 축하받을 만큼 막 그렇게 민망할 거지. 뭐 조세호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이제 올해가 저는 이제 20주년이 20주년 그냥 지나가. 예, 쓱 지나가. 쓱. 쓱 지나갔죠. 20주년이요? 올해가? 네, 올해가. 왜냐면 딱 10년 선배시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 한 마디도 못 들었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그게 편하다. 아니 세호는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가을에 저는 이제 20주년 하면 될 것 같고. 네. 유재석으로 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조세호로 사는 게 편하다니까. 네. 같이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편해요. 예, 사인하러 일로 확 몰렸을 때 그냥 유유. 아니 사실 진짜 시간이 좀 빠르다고 좀 이렇게 요즘 진짜 너무 많이 빨라요. 느껴요. 저는 이제 네. 누가 20대로 돌아가려면 저는 그대로는 안 돌아가고 싶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지석진 씨는 어떠세요? 네. 20대로 좀 돌아간다고 하면은 난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로.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난 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땐 성의가 없다는 얘기 좀 들어요. 좀 설렁설렁한다. 설렁설렁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았나? 사실 그 유재석 씨 프로그램 일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유일하게 나왔던 게스트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욕먹은 그때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벽돌을 찍었거든요. 그게 기억나죠? 근데 황토벽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욕먹은 포인트가 뭐냐면 두 손으로 이렇게 다 여기다 감아서 이렇게 틀에다가 넣는 거야. 그래요. 나는 근데 한 손으로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밥은 언제 먹어? 석진아, 황토로 그렇게 꼭 한 손으로 하나씩 툭툭 던져야 되겠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한 손으로 얻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내가 보니까 야 지금 건성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난 늘 그런 거 한 손으로 했으니까.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좀 민망하다. 근데 이게 두 손으로 들 만큼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두 번 넣을 거 세 번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랬나요? 네, 계속. 그러니까 걸음도 빨리빨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슬렁슬렁 걷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걸으라고. 차가. 아니 그래서 누가 봐도 걸음이 일하러 온 사람 걸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실 후배 입장에선 굉장히 많이 기감이 되세요. 진짜. 왜요? SNS에 개인적으로 재미난 영상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럼 뭐 요즘 그 별명이 틱톡 할아버지잖아요. 네, 말씀은 할아버지가 뭐야? 할아버지가 뭐야? 야 내가 할아버지면 너도 할아버지. 아니 그 별명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제 그래서 아니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When I popped off and you go gave me just a little bit of love. 저랑 처음 만난 날을 좀 기억을 좀 하시나요? 난 헷갈리더라고. 처음 만난 게 마포 그 고려 오피스텔에서 만났는지 거기 아니고 용만이네 집인지. 용만이 형네 집에서 그래요? 처음에 나 가수였을 때 그렇게 만나고 우연히 만났지 우리가. 725번 좌석 버스에서. 네, 버스 안에서요? 버스에서 만난 거야. 버스에서. 제가 빨래꼴, 이 형이 가오리. 집 근처니까. 바로 동네 이름이 그래요. 서울인데 이름이 그래요. 어디인가? 지금 바뀌었어요. 서울이에요. 야, 주로 그때 뭐 하고 이렇게 노신 거예요? 일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재석이도 일 없고. 얘도 일 없었고 저도 없었고 나도 뭐, 신인 예. 가수라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시간만 되면 만나가지고 그 고려 오피스텔에 거기 이제 거기 있었죠. 거기 있었죠. 거기 약간 예전에 전원일기 청년방 같이 할 일 없는 애들 거기 이렇게 이제 자취하는 형님이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 가가지고 그 방 가가지고 노는 그냥 뭐 거예요. 그냥. 계속 그때는 담배 필 때니까 담배 예. 폈어요. 계속. 계속 찌그러져 담배 있었어요. 피고 찌그러져 있었어요. 계속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일이 얘기하고. 없으니까. 나이 먹고 예. 또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어? 엄마가 눈치 주니까. 그러니까 엄마 만 원만 하고 거기 가는 거야. 진짜 그때가 엄마 만 원만. 그래서 이제 뭐 형들하고 또 좀 어느 정도 돈이 모여 이렇게 좀 여유가 예. 있는 분이 있으면은 뭐 근처에 뭐 어디 뭐 나이트 클럽이라도 좀 가고. 그리고 우리가 클럽 이렇게 가잖아요. 과일 안주 하나 시켜요. 더 시킬 돈은 없어. 근데 위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있어요. 포도알 딱 먹으면 죽는 거야. 왜냐면 6시간을 모양을 만들어야 돼. 이게 왜냐면 포도알 우리가 몇개 노는 없으면 동안 이거 치우니까. 다 먹으면 치우니까. 다른 것도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안 예쁘잖아요. 예, 포도알 이게 왕성하게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돈이 없어갖고 2만 원씩 걷었어요. 2만 원씩 걷어서. 그때 이렇게 보면 지금의 유재석 씨처럼 될 거라고는 상상. 전혀 뭐 저도 근데 몰랐고. 그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석에서 얘 없을 때 있을 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했죠. 쟤 저렇게 정말 즐겁고 웃긴데 방송만 나가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전다 그러죠. 네. 쫄아라고 그랬대나 여기 예, 고품격이잖아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 사실은 뭐 형님 좀 부끄럽지만 쫄아라.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돼. 아 제가 하는 프로에서 되는데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아 길게 얘기해도 돼요. 자기 실력을 좀 맛이 안 사는데 예.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까 쟤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까. 쟤는 우리랑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잘하는데. 애가 카메라만 있으면 왜 이렇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누군가가 나한테 묻더라고. 형 나중에 누가 제일 잘 될 것 같아? 아 수홍 씨가 물었어요. 그래서 글쎄 누구 같아? 그랬더니 형 재석이야. 수홍이 형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나는 진짜 그 기억이 아직도 나. 사실 그 형들하고 제가 다 친하고 나에겐 고마운 그 분들이지만 특히 수홍이 형은 진심으로 제가 그 힘든 시기에 나랑 그런 고민을 되게 진짜로? 많이 진짜 해준 형이에요. 그 실제로 저를 그 SBS에 그 당시에 이제 수홍이 형 기쁜 우리 그 토요일이라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저를 주말 꽂아주려고. 예능이죠. 아 그랬어요. 야 나는 네가 잘 될 것 같아 재성아.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주고 저를 실제로 기쁜 우리 토요일에 막 이렇게 어떻게 해주려고. 근데 뭐 잘 안 됐죠. 예,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왜 안 됐는지. 예. 수홍 그게 형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안 돼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출연료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을 때 네. 어떤 얘기 들으면 재석이 형이 세호에게 내 출연료를 좀 떼서 더 줘라. 진짜로?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와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이제 좀 저를 더 챙겨가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제작비는 한정돼 있으니까. 제작비가 한정돼 있어서 내 세호는 출연료를 떼서 정말 줘라. 차라리 세호는 조소라도 데려가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얼마를 주려고? 하긴 뭐 5를 줘도 주는 거니까. 40. 10이나. 40이요? 아 40 근데 정도?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이거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이지. 고마움이잖아요. 이거는. 네. 이거 뭐 아니 이게 진짜로 많이 이거는 적긴 제가 적었나 보다. 많이 적긴 적었나 봐. 저는 사실 유재석 씨가 사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스포츠계면 스포츠계 아니면 뭐 발음이 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근데 너무 약간 아침이라 흘렀나? 약간 옛날 사람처럼 그게 말하는 아니라 스포츠라 그렇게 격정 높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아까 쫀다가 안 된다 그래. 약간 단어 선택이 애매하네. 하여튼 뭐 체육계면 체육계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서 탑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유재석 씨가 사실 자타 공인하는 예능계 탑은 맞잖아요. 그 탑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아니 그러면 30년 동안 유재석 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좀 힘들어 보였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힘들어 보일 때 재석이는 사실 프로그램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프로그램 생각을 좀 덜 했으면 좋겠어, 난 솔직히.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이제 프로그램 잘하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맞아요.
피부과 가는 것도 프로그램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헤어샵에 가는 것도 프로그램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헤어샵은 가입했잖아. 아니, 조용히 해. 좋은 얘기 해주잖아. 그러니까 늘 해봐. 지나쳐. 근데 저는 공감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심인데 지나치니까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늘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2, 3주에 한 번씩 가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막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게 티가 그래서- 나요 방송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같아요. 좋은 얘기 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야, 좀 설렁설렁해. 응? 보시죠 이런 프로도 좀 하고. 그렇죠. 좀 섞어. 왜 이렇게 힘든 것만 하니? 근데 진짜 다 모든 프로그램이 힘든 프로그램만 하잖아요. 나 혼자 동민이랑 한 10분만 시간 줘. 10분만 시간 줘.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C'est payé, balayé, oublié. Je me fous du 한편은 좀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뭐 건강이 평생 받쳐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사실 뭐 저도 예, 사실 예. 4개 정도 하니까 굉장히 뭐 이게 좀 빡빡하게 좀 돌아가긴 예. 해요. 뭐 중간중간에 또 일도 생기고. 예, 보시죠 프로가 없으니까. 예, 사실 그러다 보니 보시죠. 요즘은 근데 보시죠 잘 없잖아요. 많아요. 찾아보면 많아. 있어요. 예, 있어요. 보시죠 없잖아요, 요즘은.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조금 그런 어떤 트렌드다, 주류다 하는 거를 나까지 뛰어들어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좀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녹화를 하는 것이 또 나름의 또 뭐 재밌는 또 녹화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또 의미를 두면 되지만 아 내가 또 한편으로는 양심에 야 이게 내가 돈을 너무 편하게 버는 것 아닌가? 뭐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 스스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가족과의 아이들 되게 예뻐하잖아요. 맞아. 이 시간 지나면 사실 얘네들은 커버리는데 이 시간에 좀 더 이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거 어떻겠니? 그러니까 뭐 좋지 사실 않을까? 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예, 분들이 예. 뭐 지금 계시는 뭐 석진 형이나 예. 예, 우리 뭐 조셉이나 주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나한테는 참 고마운 분들이죠.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은 누군가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과 관련된 이제 1대1 대면 인터뷰를 해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조세호 씨가 해요? 아우 제가 아까 했어요. 했어요? 오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언젠가는 재석이 형도 이제 일을 네. 그만두는 날이 올 텐데 그게 언제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했던 거는 카메라가 없어도 그는 어디서든 토크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토크하는 그곳이 뭐 무대일 것 같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너무 멋있는 얘기. 뭐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 토크하는 그곳이 무슨 나 이런 거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오글거려. 아니, 조셉은 그런 감성이에요. 아니, 그런 감성이에요? 조셉은 그런 오글거리지만 이제 좀 감성이에요. 그런 진짜 유재석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아 진짜. 네, 물어보는 거. 조셉, 아 그러니까 있는 질문 하는 건데 그 지석진 유재석이 씨한테 한 질문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없는 세상? 지금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방송계에. 아 방송계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상상할 수 있죠. 왜 상상?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그 자리를 누군가 채우겠죠. 그럼. 네. 누군가. 근데 이건 진리예요. 왜냐면 이거지, 많은 이거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아,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하지 하는데 누군가 그 자리는 채워요. 누군가 채워져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네. 정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좀 더 또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진지한 거 담당이세요? 좀 진지한 예. 그냥 진지한 질문 한 3개 해야 출연료가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요 질문 한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다시 돌아가서 요거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어. 뭐 일적인 밀적인 것도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 근데 난 두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너랑 답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이게 유키즈가 적응이 안 되네. 아니면 해서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초창기에 런닝맨을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아 그랬었어요. 왜요? 나한테 너무 안 맞는다. 플레이어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내 개성을 보여야 되고 내 캐릭터를 보여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응을 못했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야. 모든 게 다 일단. 그렇죠. 아, 이 프로그램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생각으로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표정도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왕코라는, 왜냐면 그 예능은 그런 캐릭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메뚜기 탈을 그 뭐 김성균 감독님이 씌운 이유듯이 석진이 형이 뭐 웬만하면 이렇게 뭐 특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코다, 코가 크다 해서 했더니 석진이 형이 그날 전화를 했더라고 나한테. 야, 그 저기 왕코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진짜요? 왜 형? 아, 나 싫어. 이렇게 뭐 사람 그 뭐 그런 거 같고 치부 같고 이렇게 캐릭터 하고 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야, 너도 알겠지만 나 콧볼도 줄인 것도 그런 이유가 있잖아. 진지하게 진짜. 그래서 그래도 형 예능 하면은 그런 캐릭터가 좀 있어야 돼. 그랬더니 아예 난 싫다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하길 잘한 거죠. 예,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을 바꾼 인생을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어요. 바꾸고 이제 그 당시에 후회가 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요. 늘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러니까 7명이 시작하든 6명이 시작하든 그 6명이면 6명, 7명이면 7명이 다 두각을 낼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한 2명, 3명 약간 정도. 처지는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작진도 고민이고 사실 당사자도 고민이지만 당사자가, 일단 이제 보시는 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재미없다 빼라 저러고 출연료를 받냐 물론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일로 따지면 자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이 입장이 돼본 적도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나중에 또 그런 분들이 나중에 빛을 보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참 좀 견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지석진 씨의 이 좀 그 재미를 이제야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들 뭐 참 좋아해 좀, 주시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번만. 저한테요? 내가 하나 물어봐주세요. 진짜. 혹시 요즘 행복해요? 행복하죠.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 별로 없지 않을까요? 나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내에게 욕심을 버리니까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진짜. 왜 자꾸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요? 윗동하고 록스 사람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근데 이 X는 일반 X가 아니고 녹색판이라서 더 비싼 X. 자, 한번 퀴즈를 맞춰 요양인지 여쭤보겠습니다. You quiz? Yes. Yes.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유재석 씨는 어떤 출연자를 만나도 이것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일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2개 이상의 요소가 합쳐지면 각각이 가진 힘의 합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알 것 같은데. 뭐예요? 아실 것 같죠? 예. 맞출 것 같은데. 한번 맞출 것 같은데. 한번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시너지입니다. 케미라고 하는데 네. 시너지 효과. 시너지.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네네. 선물이 또 기가 막혀요, 형님. 볼까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현우 갖다 줄 뭐 핸드폰이나 그렇죠. 나올 수 있죠. 있어요. 최신 휴대폰. 유재석 퍼즈. 유재석 퍼즈? 정말 최악이다. 오늘 뭐 나로 다 그냥 거의 뭐 이거 뭐 이거 뭐 형 이거 걸어둬요. 나 진짜 못 살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집에 걸어놓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거 가져가라고요? 가져가야죠. 와 너무 싫다. 너무 싫어. 정말 미치겠다. 너무 싫어. 어제 전소미 씨랑 통화하다가 30주년 뭐 얘기를 하니까 편지를 썼어요. 저한테요? 네.
영상 편지? 아, 짧게 한번 해볼까? 재석아, 몇십 년 전에 정말 철부지 지석진, 정말 철부지 유재석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마냥 그냥 20대 철부지 동생 같고 나도 그냥 너의 그런 형 같은데 어느새 이제 우리가 중년이 됐다. 쉽지 않은 30년 가까이 수고했고 고생했고 그래서 나중에 은퇴해서 더 재밌게 놀자. 우리 조동아리 모여가지고 진짜 그때는 마음 편하게 스케줄 걱정 안 하면서 술도 한 잔 먹어보고 우리 해외 가서 한번 호텔 방에서 진짜 약간 약간 그러구나. 이 감정이 오는구나. 이렇게. 진짜. 지금 약간 좀 울컥한데 이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은퇴해서 다 같이 어울려서 진짜 그 장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사실 누구나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잖아요. 이제 다 같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들. 이제 저희도 은퇴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나중에 그 이후에 삶도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그때 더 멋지게 만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재석이가 안 봤으면 좋겠네요.